네, 안녕하세요.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의 임기정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돌발성 난청이거든요. 이제 갑자기 안 들리시니까 매우 놀라게 되시죠. 예, 저희 귀는 이렇게 귓구멍부터 시작해서 웨이와 그 다음에 이제 귓구멍을 통해서 이제 고막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세 개의 작은 뼈, 이소골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달팽이관이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어지럼 기관도 같이 있고 청각신경이 이제 뇌랑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는 건 이 달팽이관 즉 와우와 청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돌발성 난청 즉 서든 센소리 뉴럴 히어링 로스는 뚜렷한 원인이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감각신경성 난청 즉 귀가 잘 안 들리는 거를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한쪽 귀에 갑자기 나타나지만은 드물게는 양쪽인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난청과 더불어서 그 이명, 찌 하는 좀 삐뚜 하는 소리, 그다음에 이제 뭐 어지러워가지고 한쪽으로 쓰러지는 거를 현기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응급질환으로 간주해서 조기에 입원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봄, 가을에 주무시고 일어나니까 이제 한쪽 귀가 전혀 안 들리는 거죠.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들어간다? 갑자기 뭐 전혀 안 들리고 이명과 어지럼을 함께 동반하고 정말 놀라시죠? 이러한 돌발성 난청은 안면신경 마비, 그 다음에 전정신경염 즉 어지럼병, 그리고 뭐 눈도 안 보이는 뭐 이 그 눈 신경 마비 그런 거에 이제 형제 질환 즉 이 주요한 신경의 마비로 오는 주요한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이 오른쪽 왼쪽 이게 청력도인데요. 0에서 10 사이가 정상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 근처에 있어야 되니까 이제 오른쪽은 정상인데 왼쪽은 이렇게 갑자기 최소 30%뭐 이렇게 뭐 7, 80%뭐 거의 100%안 들리는 정도까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를 이제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분은 이제 차후에 치료하신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그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셨지만은 안 돌아오는 분들은 참 이제 고통이 크고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내에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 쓰러져서 기절했단 말이죠. 그럼 빨리 깨우고 이제 처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무슨 쓰러져서 기절한 사람 갑자기 심장마비 난 것처럼 신경이 갑자기 망가졌을 때는 최대한 빨리 강력한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입원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조로 이런 노화성 난청은 이렇게 고음만 떨어져요. 고음, 소프라노, 여자들 음색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65세 정도 되시면은 고음에서 한 50% 절반 정도 손실이 있는데 이 노화성 난청과 아까 이게 돌발성 난청은 완전히 그 모양이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달팽이관, 청력기관, 이 귀에서 뇌로 가는 신경이 이렇게 안면신경이 있기 때문에 안면신경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요.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청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돌발성 난청이 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어지럼 신경에 문제가 오면 그런 어지럼병인 전정신경염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뭐 달팽이관에 이게 문제가 생길 때도 여러 가지 난청, 그다음에 뭐 메니에르병, 이런 이석증 같은 어지럼병 등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귀가 굉장히 작지만 여기서 생기는 병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이 어지럽다고 또 심한 분들은 하시는 이유가 사람인 양쪽에 이제 동일한 어지럼 신호가 있고 달팽이관 어지럼 기관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균형이 맞고 어지럽지 않고 이제 눈의 움직임과 안진이 없는 거거든요. 양쪽의 신호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돌발성 난청에서 정제신경염이 있으면 청력도 망가지지만 거기에 달팽이
관에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어지럼 기관도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일시적인 어떤 분은 굉장히 심한 어지럼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이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원인이 많대요. 그러니까 봄, 가을 이런 기온 변화가 심하고 감기가 잘 들리고 그 바이러스 감염이 많을 때 이게 돌발성 난청이 많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안면신경마비와 전정신경염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은 기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허혈설, 즉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설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전정 어지럼 기관들이 이 달팽이관 등등이 이제 취약한 혈액 공급을 받고 있어요. 혈관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뇨 고혈압 있는 분들에게도 또 더 많이 생기고 안 좋다고 말하는 논문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눈, 귀, 신장, 손끝, 발끝 이 혈액 순환이 좋지 않은 곳들이 망가진다는데 착안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생 전에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이나 무리한 일, 잠 못 주무시고 뭐 스트레스 받고 어디 너무 심하게 부딪힌다든지 당뇨가 심하다든지 이런 기존의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중요하죠. 그 치료는 어떻게 하시냐면 청각신경의 부종을 해결하고 가능한 바이러스 감염을 제어하고 그리고 그 혈류 장애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면서 스테로이드 즉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사용하고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 다른 이제 혈액 순환 개선제 같은 것들 비타민 뭐 이런 대사 개선제 어지러움은 진정제 등의 병용요법을 시행합니다. 돌발성 난청 때는 청신경에 또 뇌에 어떤 종양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그런 것들이나 어떤 혈관의 장애 같은 게 있는지를 반드시 감별을 하기 위해서 꼭꼭 자세한 뇌 MRI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똑같이 좋거나 청력이 똑같이 나쁘거나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들은 한쪽이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게 또 이제 갑자기 또는 서서히 생겼을 때 이런 예, 뇌나 청신경에 종양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은 좀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돌발성 난청의 치료는 다음과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병용요법들이 대개 이제 입원 치료가 4박 5일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뇌 청신경 MRI 촬영을 필수로 한다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왜 쓰느냐?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어요. 신경의 염증이나 부종을 줄여줘서 신경의 회복과 청력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거의 유일한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스테로이드를 정맥 주사로 맞거나 경구약으로 먹거나 고막이나 고실 주사로 귀에 스테로이드를 맞는 듯 여러 방법으로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좀 상의를 드리지만 정말 주사도 하고 약도 먹고 뭐 그다음에 또 귀에다가도 쏘고 이런 뭐 트리플 세라피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한번 안 돌아오면 평생 이 그 난청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한쪽이 전혀 안 들리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기에 최선의 강력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라는 게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가장 주요한 게 이제 당을 크게 올려요. 따라서 이제 당뇨 환자들한테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또 속이 쓰리거나 밥맛이 좋아지고 막 살이 찌는 등 온몸이 불끈불끈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서는 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너무 심하면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셔가지고 용량을 방법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를 쓴다고 했죠.
돌발성 난청의 바이러스 감염설에 기초해서 이제 항바이러스를 씁니다. 다만 이제 정맥 주사로 맞는 것이 흡수율이나 효과가 좋거든요. 이 약으로 먹을 때는 뭐 4번, 5번, 6번 먹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흡수가 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맥 주사로 항바이러스에 맞는 경우에는 이제 한 5일 정도의 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좀 입원해서 쓰시는 게 좀 이제 유리합니다. 네, 돌발성 난청 예후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치료 이후의 경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궁금하시겠죠?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뭐 절반 정도에서는 좀 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발생 시에 이제 초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치료한 환자들은 그 치료율이 더 확실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라. 치료는 왜냐하면 대개 한 3분의 1은 완전히 회복되시고 3분의 1은 발생 시보다는 청력이 이제 부분 개선되지만 옛날처럼 완벽히 정상에 이제 안 돌아오는 분들이 있고요. 3분의 1 이하에서는 정말 운이 안 좋으시면 치료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그 완전히 망가진 상태 또는 상당히 나쁜 청력으로 계속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보청기를 필요로 한다든지 이런 그런 경우가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전혀 한쪽에 청력을 듣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서도 이런 그 돌발성 난청을 정말 이게 응급질환이다 해서 당장 청력 검사를 해가지고 치료를 받아라.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귀가 먹먹하거나 하는 그런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이명이 갑자기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청력 검사를 통해서 돌발성 난청이 어느 원인으로 생기고 얼마나 청력이 떨어지는지를 확실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을 주 원인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데 스테로이드가 가장 중요한 치료다. 그리고 반드시 바로 치료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영구적인 청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극히 조심하라고 뭐 모두들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돌발성 난청 좋은 예후 받으셔가지고 정상 청력으로 돌아오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